시작은 화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강야구 시즌2의 출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차가운 반응으로 맞이했습니다. 2025년 9월 JTBC는 자신있게 시즌2를 열었지만 불센 시청률은 단숨에 팬들의 기대와 거리가 먼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종범, 그 이름은 한국 야구의 상징이자 전설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에게 영웅이었던 그가 이제는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코치직을 사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방송사와 제작진 사이의 알력 다툼이 원인이었을까요? 팬들의 냉정한 반응 속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서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팬들이 사랑했던 건 단순한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강야구라는 브랜드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절실한 정신을 사랑했습니다. 패배하면 끝이라는 극한의 긴장감, 원년 멤버들이 만들어낸 땀과 눈물, 장시원 PD의 연출 속에서 살아 숨쉬던 진정성. 바로 그것이 팬들을 스크린 앞으로 불러 모았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이야기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JTBC는 이름을 지켜냈지만 영혼은 떠나갔습니다. 팬들은 이종범 감독이 선택한 최강야구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정성이 사라진 유니폼, 전문성이 결여된 캐스팅, 그리고 팬들과의 단절된 소통, 심지어 눈물의 사과마저도 진심이 아닌 정당화를 위한 퍼포먼스로 보였습니다. 이종범 감독은 말했습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팬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건 당신이 선택한 그곳에 없다. 최강야구 시청률 1%라는 참담한 성적표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더 이상 예전의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차가운 민심의 선언이었습니다. 팬들이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껍데기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방송된 불꽃야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21만 명, 11시간 만에 구독자 수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폭발적인 반응. TV에서 유튜브로, 브랜드에서 사람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시대, 팬들은 냉정하게 자신들의 선택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JTBC와 이종범 감독은 이름과 채널이 팬심을 끌어올 것이라 믿었지만 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바로 누가 함께 하느냐였습니다. 충성은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장시원 PD, 박용택, 김태균, 이대호 같은 원년 멤버들, 그들이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팬들 앞에 섰을 때 팬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이름은 남았지만 영혼은 사라졌습니다. 팬들에게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시청률 1%라는 숫자는 단순히 재미 부족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신뢰의 붕괴, 공감의 부재, 그리고 서사의 해체. 팬들은 더 이상 진심 없는 예능화된 야구에 감정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팬심은 그렇게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이종범 감독이 직면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사과했지만 팬들에게는 그것이 진정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청률 1%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최강야구는 더 이상 팬들이 사랑했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최강야구 시즌2의 시청률 1%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팬심이 명확하게 이동했다는 냉정한 데이터였습니다. 과거 시즌1에서 2.5%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야구 예능의 정점을 찍었던 프로그램이 불과 몇 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단순히 경쟁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대 흐름의 변화 때문일까요? 팬들은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불꽃야구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방송사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버리고 유튜브라는 열린 무대로 옮겨간 이들의 결정은 모험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21만 명, 수십만의 조회수. 이는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어디에 마음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민심의 거울이었습니다. JTBC와 이종범 감독은 이름만 지켜내면 팬심도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팬들이 선택한 건 이름이 아니라 기업과 관계였습니다. 장시원 PD, 박용택, 김태균, 정수빈 등 원년 멤버들이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간판 아래 모였을 때 팬들은 그들을 통해 자신들이 사랑했던 진짜 야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청률 1%라는 숫자 뒤에는 팬들이 냉정하게 내린 판단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공감이 사라지고 서사가 붕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즌1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마지막 무대처럼 진심을 다했습니다. 은퇴 선수들이 땀과 눈물, 투혼을 스크린 너머로 전달하며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즌2는 달랐습니다. 프로의 긴장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예능적인 설정과 연출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승부 대신 장면, 감동 대신 포맷, 팬들은 이 변화를 진짜 야구가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종범 감독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도 진심으로 야구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지만 팬들은 그것을 회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정성이란 억지로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팬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그 진심을 감지합니다. 눈물의 사과가 오히려 신뢰 회복을 가로막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포장을 더 씌우려는 시도로 보였고 팬들은 그 포장을 주저없이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캐스팅 미스와 관계 단절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장시원 PD가 떠나고 원년 멤버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면서 팬들과 연결되던 정서적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프로 경험이 부족하거나 팬들과 서사가 전무한 새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소개조차 제대로 없이 등장한 이들에게 팬들이 감정을 이입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청률 하락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의 신뢰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최강야구가 흔들리는 사이 불꽃야구는 팬들의 빈자리를 정확히 채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창한 포맷이나 화려한 연출이 없었습니다. 대신 익숙한 얼굴과 믿을 수 있는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 이어지는 서사가 있었습니다. 팬들은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이 보여준 진심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 기억의 서사가 불꽃야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새 출발을 외치며 기존 팬과의 인연을 끊어냈지만 다른 한쪽은 팬들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같은 눈높이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시청률 1%라는 숫자가 가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재미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더 이상 껍데기에 감정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즌1에서는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팬들에게 전달되며 살아있는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서는 감동이 설정으로 대체됐습니다. 승부는 장면으로 바뀌었고 야구는 예능화된 포맷에 묻혔습니다. 팬들은 이 변화가 야구의 본질을 지워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신뢰가 무너진 순간 프로그램은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태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그는 은퇴 선수들의 자부심을 강조하며 진심으로 야구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지만 팬들은 그것을 설득이 아닌 변명으로 들었습니다. 진정성이란 의도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는 가치입니다. 사과의 눈물조차 진심을 회복시키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것을 결과를 보고 내놓은 변명으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최강야구를 내가 알던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새롭게 투입된 멤버들 역시 문제였습니다. 프로 경험이 짧거나 팬들과 교감할 수 있는 배경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런 서사적 연결고리도 없이 단순히 야구를 한다는 이유로 등장했지만 팬들이 감정을 이입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연자 문제를 넘어 브랜드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생명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대가였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팬들이 떠나지 않도록 기억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방송국의 권력이나 화려한 예산 없이도 팬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팬들은 최강야구라는 브랜드보다 불꽃야구라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대비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야구 예능이었지만 한쪽은 진심이 빠진 껍데기였고 다른 한쪽은 서사와 감정으로 살아 숨쉬는 이야기였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냉정합니다. 최강야구 시즌2가 기록한 시청률 1.49%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시즌1에서 평균 2.55%를 유지하며 야구 예능의 정점을 찍었던 프로그램이 불과 몇 년 만에 절반도 되지 않는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니라 브랜드 파워가 완전히 소진됐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다른 예능, 백투더그라운드의 첫 방송 시청률이
1.35%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최강야구가 가진 프리미엄 가치조차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유튜브라는 열린 공간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동시 접속자 21만 명, 수십만 회를 쉽게 돌파한 조회수는 팬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팬들이 TV라는 전통적 플랫폼을 버리고 유튜브라는 자유로운 무대로 이동한 것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이종범 감독 개인에 대한 평판이 아닌 그가 택한 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청률 1%는 이종범이라는 인물이 실패했다는 지표가 아니라 그의 선택이 팬들의 정서와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결과였습니다. 이종범 감독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과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 눈물을 결과를 수습하기 위한 해명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사과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선택의 순간을 잘못했을 때 뒤늦은 사과는 감정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떠난 뒤였고 눈물은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더욱이 이종범 감독은 감독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최강야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팬들에게 모순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은 왜 굳이 프로시즌 중에 떠났는가? 왜 원년 멤버들이 빠져나간 브랜드를 선택했는가?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흘린 눈물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감동이 아닌 방어로 보였고 팬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 빈틈을 불꽃야구가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원년 멤버들이 함께하며 팬덤과 자연스럽게 교감했고 팬들은 그 연대 속에서 다시금 진짜 야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종범 감독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약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팬덤의 선택을 갈라놓았습니다. 팬덤의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최강야구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했고 불꽃야구는 팬심과 정체성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JTBC와 최강야구가 법적 브랜드와 방송 인프라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팬들은 그것보다 진정성과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 간 경쟁의 승패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 생태계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불꽃야구가 얻은 것은 단순한 시청률이나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팬들과의 신뢰를 지켜냈고 그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거대한 예산이나 화려한 무대가 없었지만 그 대신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심을 공유했습니다. 팬덤은 이 과정을 이탈이 아닌 이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한 원년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흐름은 JTBC와 최강야구가 가진 모든 강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반면 이종범 감독이 지휘하는 최강야구는 브랜드라는 외형은 지켰지만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나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사와 감정, 그리고 진정성이었습니다. 시즌1에서 그 요소들이 강하게 살아있었지만 시즌2에서는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프로그램은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시청률 1%는 그저 수치가 아니라 팬덤의 냉정한 심판이었습니다. 댓글과 커뮤니티, 각종 지표들이 매일같이 그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이종범 감독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꽃야구가 보여주는 행동과 진심에 끌렸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승자는 시청률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얻은 쪽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름은 새로웠지만 정체성과 팬심을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반대로 최강야구는 이름은 지켰으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이 대조는 콘텐츠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종범 감독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무대나 또 한 번의 사과가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팬심의 본질을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야구에 대한 진심을 말해왔지만 팬들은 묻습니다. 그 진심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고. 바로 이 질문이 그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종범 감독에게 남은 길은 분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 야구의 전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팬심을 잃은 감독이라는 오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단순히 프로그램의 흥망성쇠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컨텐츠가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했고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브랜드는 무너졌습니다. 이종범 감독이 다시 일어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눈물이나 형식적인 인터뷰로는 부족합니다. 팬들은 이미 수많은 사과를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을 원합니다. 진짜 책임을 인정하고 팬들과의 단절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청률이 아닌 팬심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적과 포맷에 매달렸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야구를 향한 열정과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성입니다. 불꽃 야구가 증명했듯 플랫폼이나 예산이 아니라 사람과 서사가 팬심을 움직입니다. 이종범 감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조차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독 이종범이 아닌 사람 이종범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팬들이 기억하는 그는 선수 시절 진심을 다해 뛰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된 순간 그는 브랜드와 시스템 속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껍데기를 벗고 한 사람으로서 팬들과 다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모든 서사는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강야구는 이름만 남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야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종범 감독은 길을 잃은 지도자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한다면 비록 시청률 1%의 굴욕을 겪었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승패는 수치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팬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디에 감정을 걸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불꽃 야구가 증명했듯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이제 이종범 감독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시간입니다. 최강야구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의 야구 인생의 마지막 장은 달라질 것입니다.